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13 지방선거 은평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은평시민신문 협동조합의 박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6.13 지방선거 은평구청장 후보자 토론은 은평의 다양한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등 25개 단체들이 주최하고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이 주관을 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오늘 토론은요,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핸드폰 혹시 갖고 계시면 꺼내셔서 은평시민신문 페이스북 페이지를 공유를 해주시면 은평의 시민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못 오셨어도 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토론에 앞서서 오늘 저희 지금 주간 단체인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 이윤아 이사장님 모셔서요,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야흐로 평화의 시대, 자치분권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은평구 유권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아까 잠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평구 여러 시민사회와 저희 은평시민신문이 함께 민선 7기 은평구청장 후보님들을 모시고 6.13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단위로 선거운동 하시냐고 바쁘실 텐데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김미경 후보님, 자유한국당의 홍민정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은평시민신문은 6.13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은평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후보자 인터뷰 진행 및 정책 검증을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유권자들에게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 사회단체와 지역 시민사회와 제 단체들은 은평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잘 아시는 대로 5만 목소리 캠페인 및 정책 제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후보자 토론회가 알차게 이루어지고 많은 정책과 비전이 공유되는 장이 되길 바라며 후보자님들도 선거 기간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준비해 주신 우리 시민사회단체 기획단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후보님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유한국당 홍인정 후보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바른미래당 이익주 후보님은 토론에 참석하지 않으셨는데요. 사전에 저희하고 함께 이제 토론회 기획하고 참석하시겠다고 몇 차례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이 점 참석하신 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토론은 총 한 1시간 반 정도로 진행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참석을 두 후보자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요. 두 후보자님의 정견 발표, 그다음에 후보자님께 공통 질문 4가지가 있을 거고요. 후보자님 개별 질문 1가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질문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 시간 갖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청중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 답변은 각각의 질문에 3분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이제 진행해 주신 분께서 2분 30초 되면은 피켓을 들어주실 거고요. 3분 되면 땡! 요 소리를 낼 거고요. 그래도 계속 얘기가 진행되면은 마이크가 꺼질 겁니다. 네. 그 청중 질문은 미리 나눠드린 어떤 질문지 그 종이에다 쓰셔서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앞에서 나왔던 얘기 좀 빼고 좀 추가로 더 할 얘기들을 골라서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후보님들을 이제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너무 과한 응원을 보내시거나 혹은 좀 그에 또 반대되는 어떤 뭐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너무 과한 응원을 보내신다 그러면 후보님들의 발언 시간을 좀 제한하는 페널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후보님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이번 6.13 지방선거 은평구청장 후보자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 정견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두 분이셔서요. 1번, 2번, 그 다음엔 2번, 1번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답변을 하는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 발표는 처음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님이 발표를 하시고 이어서 자유한국당 홍인정 후보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님 정견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컷오프와 재심, 또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경선을 뚫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청장 후보 김미경입니다. 북핵을 중심으로 국내외 정세가 그야말로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시죠. 6월 13일 치러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달린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촛불 시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압승하여 다시 세우는 대한민국의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의 은평 파트너 저 김미경이 대한민국과 은평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저는 시제초등학교로 2학년 때 전학을 왔습니다. 45년간 은평구에서 구의원 2번, 서울시의원 2번을 하며 은평 구민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평구의원으로 활동하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원 재직 시 여성 최초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여성이 하지 못할 것이라는 도시계획 분야의 일천장벽을 깼습니다. 2012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땐 서울시의원 최초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외롭게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열정과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은평구를 위해 쏟아내고자 합니다. 45년 은평 주민과 함께한 저 김미경, 누구보다 은평을 잘 아는 김미경이 가장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구청장 후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수색에서 열차를 타고 평양과 유라시아 철로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꿈은 저만의 꿈이 아닌 은평 구민과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조만간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김미경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남북 화해 시대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 은평이 되게 하겠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통일의 기운을 은평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은평 파트너인 저 김미경이 해낼 수 있습니다. 고단한 일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준 촛불 시민분들께 다짐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시간을 아주 잘 맞춰 주셨어요. 다음은 자유한국당 홍인정 후보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은평구청장 후보 홍인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든 정치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경 후보도 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좀 분위기가 딱딱하죠? I have a dream. 저도 꿈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처음에 살림을 시작할 때 사랑은 넘치지만 자꾸 소박한 도시, 행복한 도시, 은평에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명품 교육도시, 그런 은평 만들고 싶습니다. 앞에 계신 어르신께서 내 노후를 보낼 곳을 찾을 때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복지특별구 은평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선거철이네. 정치인들 또 나왔네. 명함을 드릴 때마다, 인사를 드릴 때마다 고개를 외면하시는 구민을 뵈면 죄송스럽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거를 포기하시면 은평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선거를 포기하시면 은평 발전과 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부족하지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요, 홍준표 대표가 은평에 와서 구청장이 되겠다는 선거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은평 발전을 위해서 은평의 가치를 2배로 높게 만들고 은평의 행복을 2배로 크게 만들 정말 야무진 일꾼, 당찬 일꾼을 뽑는 구청장 선거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준비하고 많은 것을 고민하고 듣고 발로 뛰면서 모았습니다. 이제 제가 모은 보따리 풀어내고자 합니다. 관심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 손을 한번 잡아주시기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후보님 2분 정견 발표를 들었고요. 이제부터 이제 공통 질문 4가지의 첫 번째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 공통 질문 첫 번째는 민선 6기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우영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시죠. 민선 6기에 취임하시면서 안전한 은평 만들기, 일자리 5만 개 창출, 서울혁신파크, 수색 역세권, 첨단 의료 관광 단지 등 은평 발전을 이끌 3대 축 완성, 교육과 문화로 행복해지는 은평, 사통팔달의 교통도시 은평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선 6기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설정하는 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두 후보님께서도 아마 민선 6기의 평가와 과제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4년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지난 4년간의 민선 6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홍인정 후보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매년 초가 되면 각동에서 동보고를 합니다. 저는 그 동보고에 거의 다 참여를 했는데요. 준비실을 하신 구청장님과 구청 직원분들, 동공무원분들, 특히 주민자치 활동을 같이 하신 주민들이 축제장 같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느낀 건, 지난 6기가 굉장히 잘했구나. 우리 구청장님이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평가를 한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제가 야당이고 상대 후보당이지만 85점 이상이다. 최우수는 아니어도 우수 행정을 하셨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15점을 남긴 이유는요, 7기한테 숙제를 남겨주려고 남기신 것 같아요. 혁신파크 문제라든지 수색역 광장의 문제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해낼 것인가, 이런 숙제를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숙제를 남겨주셨으니까 7기가 아마 이번 새로운 선거에서
모든 민주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죠.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각 후보들이 그 남은 숙제를 잘 해낼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맞으신 거죠? 네. 네. 자, 이어서 김미경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민선 6기, 7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지방정부의 약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부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분권의 토대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지방분권의 약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그 은평에서 시작한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엔 서울시의 롤모델이 되고 앞으로 이제 지방분권의 토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6기, 7기에 정말 은평은 멋진 은평이었다. 주민 스스로도 굉장히 멋진 은평 주민이었다.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요. 또한 그 은평 주민들께서 주민 참여하면서 50만 명 중에 5만 명이 투표를 합니다. 정말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은평 구민들 스스로가 본인들 일을 본인들이 결정하는 이런 구조 정말 멋진 곳 아닙니까? 저는 이곳이 은평이라는 곳, 또 이곳을 이끌었던 김우영 구청장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정말 평가를 하고요. 또한 도시 재생의 롤 모델인 산세마을이 있었죠. 저도 서울시 도시관리위원장으로서 산세마을을 같이 함께했습니다. 그 산세마을을 우리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 주민들이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우리 지방자치가 나갈 방향이고 또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도시 재생의 롤 모델이 지금은 서울시의 롤 모델이 되고 또 정부의 지금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저는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녹색 개발 쪽 또 주민과 함께하는 개발 또 도시 재생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한 그 김우영 구청장께서 다산목민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은평 주민들과 함께한 주민들께 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죠. 반드시 은평 구민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산목민 대상을 은평 구청장인 김우영 구청장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정말 주민들께 축하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런 토대 위에서 앞으로 민선 7기도 함께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리 홍인정 후보님께서는 6기 평가를 하시면서 이제 우수 행정이었다. 85점입니다. 15점은 7기 숙제인데 혁신파크 문제랑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이 숙제로 남겨졌다고 말씀하셨고요. 김미경 후보님께서는 지방정부의 약진 시기였다. 네, 주민참여 예산제나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서 훌륭한 성과를 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주민 참여에 관한 좀 부분입니다. 은평구가 주민 참여, 협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수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동네로 소문이 좀 났습니다. 협치, 주민 참여, 지방분권 사실 각각의 주제 하나만 놓고도 몇 시간 토론을 좀 진행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한데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 6기 다양하게 시도된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예를 들면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라든지 은평 누리축제 등이 굉장히 여러 성과를 내고 이후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협치를 기반한 지속 가능한 은평을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은평구청은 협치를 구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협치 추진 방향에 대한 후보님의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그 은평구가 주민 자치제도, 참여예산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서 주민의 자치 역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민선 7기에는 주민 자치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좀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두 가지를 한데 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 답변 순서는 김미경 후보님, 홍인정 후보님 순서입니다. 김미경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치하고 주민 참여는 은평구의 대표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은평 구민분들과 함께 앞으로 제가 구청장이 되면 정말 함께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넓고 더 깊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세상이 왔죠. 또한 그 축제의 관객이었던 분들이 이제 축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누리축제 같은 경우에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게 주민 참여의 기본인 거고 또 주민들 스스로가 굉장히 재미있는 곳에 그 공간을 그 서구병원 길과 그 공간을 막아서 하는 부분들에게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처음에 저도 축제추진위원회 함께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정말 지금 해가 거듭할수록 굉장히 그 다양한 공간으로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함께하는 공간 참여 축제가 되었고 또한 그 은평에서는 지금 그 주민참여예산제뿐만이 아니라 마을 속 학교 또 도서관 마을들이 굉장히 같이 주민들과 함께 지금 하는 공간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와 더불어서 협치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라는 의미는 우리가 저 스스로도 구의원, 시의원을 하면서 공무원분들께 어떤 사항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나다 보면 그분이 언젠가는 갑자기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우리 감사 담당관이나 지금 문화국 감사 담당관 같이 아예 협치 그 담당관을 전체 협치 담당관을 만드는 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 담당관 같이 칸막이를 없애는 거죠. 전체가 협치 문화국을 만들어서 아예 그곳을 토대로 해서 이 협치와 주민자치를 함께 엮어가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한 그 주민자치와 협치는 결국 주민 스스로가 함께 해주는 것들이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민선 7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홍인정 후보님. 네. 그 김미경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은평 구민이 재정 자립도는 최하위인데 우리 구민의 민도는 제가 보기에는 최상위 같습니다. 뒤에서 말만 하는 구민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구민입니다. 또 하나 나를 넘어서 우리를 함께 생각하는 구민이신 겁니다. 축제를 할 때 보면 브라질 삼바 축제에 저리 가라예요. 축제 정말 잘하세요. 이제는 틀이 잡혔습니다. 저는 참여와 협치에 정점에 오지 않았나. 날이 갈수록 그 단계가 더 높아지고 넓어질 거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은평협치회의에서 아마 7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이제 한 가지 분야, 복지 분야가 좀 빠져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 7기에 이 복지 분야에서는 특히 은평에서 비율이 높은 인구가 어르신 비율이 높습니다. 25개 구 중에 세 번째예요. 10만 7,182분이 우리 은평에 계십니다. 또 우리 장애인 인구가 2만 1,301분이 계십니다. 사실은 복지에는 전 국민의 대상이지만 그래도 손이 먼저 가야 되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을 잘 모실 수 있는 복지 분야의 협치 정책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장애인분들이 장벽을 넘어서 모든 국민과 비장애인과 같이 협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경 후보님께서는 주민이 이제 더 이상 행정이 대상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있다. 예, 이런 시대에 앞으로도 그 협치, 민관 협력 부분을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이어서 발전시켜 나가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홍인정 후보님께서는 협치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 분야가 조금 아쉬우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힘줘서 강조해서 더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토론이 좀 너무 토론이어가지고 재미없지는 않으시지요? 네, 지역에서
이렇게 오명하며 얼굴 많이 뵙는 분들이 있는데 또 후보님들도 제가 사실 사전에 인터뷰들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인터뷰 할 때랑 또 토론 자리에서 말하는 거랑은 또 긴장감이 굉장히 달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진솔하게 어떤 정책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마련돼서 굉장히 기쁘고 소중하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요즘에 사실 인권 문제를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어느 한 분야의 질문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지금 후보님 다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은평의 뭐 여성 정책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많이 여쭙고 싶었지만 인권 분야에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는 지금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두 조직을 설치하고 주민 목소리를 지금 수렴하고요. 또 사업 계획이나 활동 계획에 같이 포함시키고 또 구정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들께서 당선되신다면 앞으로 어떤 인권 정책을 펼쳐 나가실지 노동, 뭐 장애, 여성, 뭐 아동 여러 분야가 있지만 좀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인정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토론이 좀 딱딱하시죠? 그렇죠. 네. 조금 더 딱딱하면 주무실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이 토론에 바른미래당에서 참여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유를 여쭤보니까 은평 시민신문이 야당에 우호적이지 않다. 네, 그래서 공격을 막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좀 겁이 났어요. 그런데 은평 시민신문에서 지난번에 기사를 내주셨는데 저를 한가운데 이렇게 이쁘게 찍어주셔서 전혀 편파적이지 않다. 특히 기사가 제가 두 줄이 길어요. 그래서 우호적이기까지 하다. 네, 저희는 항상 약자 편에 씁니다. 약자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 와서 다가와야지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요. 요거는 시간에서 좀 빼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분위기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계시지만 우리 오만 목소리 축제단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5,107분의 우리 주민이 9,133건의 정책 제안을 해주신 거를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후보들이 이걸 꼭 지켜내겠다라는 약속식을 가셨는데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이 주신 정책이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정책이고 공약이었는데 저희가 큰 거 또는 멋진 거 하려고 겉멋이 들렸구나 반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평시민신문에서 보니까 19개 분야로 아주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지금 질문 주신 인권 부분, 노동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이 주신 내용을 보니까요. 노동에서는 무엇보다도 노인, 여성, 청년,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간 TF 구성해달라. 이거를 언론사에서 아마 중요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당연히 민간 TF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신 의견, 우선 공공 분야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은요. 은평이 정말 멋진 동네예요. 2016년에 여성 친화도시 선정되고 서울시 최초 여성 정책 담당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민이 요구하시는 건 민간 협력형 여성 네트워크 구성해달라. 그런데요. 이 자리에 지금 민주당 후보도 여성, 자유한국당 후보도 여성, 은평구는 이번에 여성구청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성 분야는 아마 진일보 될 것이다. 더. 그런데요. 여성에만 매몰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성이 케어하는 거는 아동이고 우리 아이들이고요. 가족이고 우리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평등, 양성평등을 넘어서서 가족이 행복한 인권 부분 꼭 실천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경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노동과 장애인 그리고 여성 인권 문제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죠. 실상 그 하진그룹 조양호 오늘 일가의 갑질 논란을 보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언론에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참 그 가슴 아팠습니다. 또한 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무릎 꿇고 사정하는 모습, 정말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일까? 저는 그게 정말 그 부분도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또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여성 인권은 유교적 그 가부장제가 지배해온 우리 사회의 엄청난 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이제 그 동안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홍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은 여성에 대한 여러 정책들을 많이 하고 또 여성 친화 도시를 표방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같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은평에서는 남성을 떠나서 양성이 같이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선 7기에는 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가 연대하는 지속 가능한 은평을 만들려고 합니다. 민선 6기에 노동, 장애인, 여성 등 사회 약자를 위한 인권센터,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죠. 민선 7기에는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을 넘어 상호 연대할 수 있는 그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저는 지속 가능한 위원회 설치와 이에 대한 그 조례 제정을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여성 친화 도시를 넘어서 양성평등한 도시 또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홍인정 후보님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 궁금해가지고 즉석에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성이 케어하는 건 아동, 노인 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과 네. 여성의 보통의 역할이 네. 어르신, 가족 내에서의 네.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는. 그런 게 있다. 이제 그런 이게 혹시나 여성의 역할이 너무 규정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한번 더 여쭤봤던 거고요. 김희경 후보님께서는 이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어떤 정책을 계속 하시겠다. 그다음에 어떤 인권이 특정한 어느 부분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양성평등 은평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성평등 은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은평이 정말 잠자는 데잖아요. 잠만 자고 인구는 많고 어떤 생산이나 생산활동 이런 것들 하기가 좀 어려운 지금 구조여서 세금을 걷어서 재정이 확보가 돼도 뭔가 이렇게 복지 부문으로 지출하고 나면 사실 또 쓸 것이 없고 그래서 자치구 차원에서는 뭘 하나 해보려고 해도 사실상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신문에서도 은평구청 이거는 좀 해라라고 막 이렇게 비판 기사를 쓰고 싶은데 어쩔 때는 돈이 없는 걸 보니까 쓰기도 민망하고 말을 안 하기도 민망하고 이런 사실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일자리도 부족하고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은 곳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5만 목소리 정책 제안 드릴 때도 보면은 시민들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해야 된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은평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보님의 정책이 궁금하고요. 또한 우리가 경제 얘기를 하면서 은평의 사회적 경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토론의 주체에도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의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시민들이 은평에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를 더 활성화하는 의미로 지역 화폐를 사용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보님의 정책이 궁금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김미경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화폐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 부분은 응암일동에서 한동안은 실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더 커지지 못한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 화폐라고 하면 좀 더 광범위한 곳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응암일동에서 했던 부분들이 좀 더 지속되지 못했던 부분이 안타깝고 앞으로 구청장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볼 수 있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일자리를 만드는 구청장이 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시원을 하면서도 은평 시니어 클럽을 처음에 같이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서울시에서 은평 시니어 클럽이 문제가 됐을 때 그걸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서 지금 꽈배기 나라나 여러 일자리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또 일자리 어르신들 발대식에 이렇게 가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그 설명회를 듣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실상 제가 조그맣게 시작했던 일들이 이렇게 커지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어르신들이 정말 원하는 거구나. 지금 어르신들은 65세 분들이 굉장히 젊잖아요. 지금 이제 100세 시대에 굉장히 젊기 때문에 65세, 70세, 80세까지도 지금 일을 하는 상황이라서 많은 일자리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 경제가 지금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 경쟁을 통해서 일자리가 작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낮은 임금, 또 소득 저하, 더 많은 노동 시간, 또 물가 인상 그러면서 일자리의 경쟁이 되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이제 악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그 여러 가지 공공의 일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지역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고 말씀하신 그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은평 구민이 직접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시설 쪽에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공공 그 시설을 통해서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생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본인이 그 대상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진정한 일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민의 생각과 관의 권한 이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민정 후보님. 우리 은평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50만에서 48만 이렇게 줄고 있고요. 주머니에 돈은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뺐으면서 여기서 일자리나 또는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거는 들으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 한계를 아실 겁니다. 돈은요. 우리가 나가서 쓰면 지출이 되지만요. 우리 구에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셔서 쓰실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 그 유인책을 어디에서 발굴해야 되냐면 우리 은평 을쪽에서 모델을 찾았습니다. 은평에 롯데몰 생겼고요. 그쵸? 좀 있으면은 종합병원 들어오고요. 유입에 고양, 삼송, 지추 이렇게 뉴타운이 되는 곳에서 우리 쪽으로 유입되는 뭔가 문을 활구를 열었어요. 근데 이쪽 갑 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활력을 찾아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을 조성하고 저는 혁신파크하고 수색역 광장을 문화예술의 복합문화단지로 개발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은평에서 유출만 되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 공약에도 혁신파크는 은평 구민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가족 테마파크나 신문화예술의 복합단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한계 있습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땅은 시유지지만 이용하는 건 우리 은평 구민입니다.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 방향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색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획과 추진되는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게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구청장이 되더라도 추진하겠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는요. 사실 제가 응암일동에서 지역화폐가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 김미경 후보님이 같이 하셨다니까 더 잘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나 자영업 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구청장으로서 행정적인 받침이 된다거나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후보님 얘기를 종합하면 어쨌든 은평은 재정 자립도가 낮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그 대안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각의 후보님들의 정책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추가적인 것들은 이따가 청중 질문 통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청중 질문 말씀드리면 미리미리 질문지를 좀 써서 저희 진행하신 분들께 전달하면요. 선별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도 지금 5시 가까이 가고 많이 좀 지루하시죠? 사전에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기획하면서 후보님들께 질문지를 좀 보내드렸어요. 왜냐면 저희가 후보님들 갑자기 이렇게 하면 사실 알던 것도 말을 잘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전에 질문지를 좀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해와서 또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정제된 언어로 말씀을 하시려니까 아마 분위기가 더 많이 딱딱해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후보님들께 말씀은 안 드렸는데 돌발 질문을 한번 간단한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금 두 후보님 계신데 정말 열정적이고 지역에서 많이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후보님들 구청장 후보님뿐만 아니라 선거에 나와서 후보로 활동하고 지역을 고민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격려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상대 후보님 칭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보면 저건 참 부럽다. 저런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우리 김미경 후보님부터 한번. 네. 홍민정 후보님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죠. 적극적이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복지토론 사회자였고 그 방송 활동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련하세요. 방송하고 말씀하시고 이런 게 굉장히 노련해서 저는 이 토론회를 정말 제가 해야 되나 그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또한 미모가 출중하시죠. 그리고 어딜 다녀도 또 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옷을 입어도 태가 나요. 그 정도로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지성도 겸비하시고 또 많은 활동을 외부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좀 은평에서는 조금 덜 하셨지만 앞으로 같이 함께 하도록 합시다. 정말 멋진 분입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홍인정 후보님. 네. 칭찬을 저렇게 솔직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김미경 의원님이 저보다 한 목 정도 더 덩치도 또 체구도 작으시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상대 후보를 넘어서 여성 후보가 이 자리까지 오는 거 정말 크게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끝까지 본인의 그 열정과 목표를 잃지 않고 오신 거에 대해서 박수드립니다. 더 해드릴까요? 여기 부모님이 와 계세요. 사실은 어머님, 아버님이 와 계시는데요. 저는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조금 몸이 약하십니다. 그래서 저 혼자 뛰고 있는데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서 따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우실까. 김미경 후보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서 그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공통 질문이 이제 끝나고 아마 이제 후보님들도 저희가 질문은 보내드렸지만 어떤 답변을 할 건지 뭐 예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또 들으면 궁금한 게 생기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상대 후보가 어떤 정책을 피느냐, 이런 정책이 왜 나왔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두 후보님께서 상호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한 가지씩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좀 반론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인정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애인 단체에서 오셔서 저에게 문서를 하나 주셨어요. 그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제를 실시를 하는데 노원구하고 성북구가 은평구에 비해서 그렇게 재정 자립도가 높거나 여유가 있는 구가 아닌데도 2014년에 생활임금제 조례를 공포 시행해서 장애인 단체 분들께 장애인 분들께 일자리 사업을 할 때
최저임금을 넘어서 한 50만 원 정도 더 드리는 것 같아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은평도 행정명령과 조례를 실시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김미경 후보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제가 구청장이 되면 장애인분들 또 한부모 가족분들 그다음에 공공일자리나 일자리를 원하시는 우리 어르신분들에게 이런 생활임금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번 이제 구청장 후보를 나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MOU도 하자, 또 많은 것들을 협약식을 하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제 공약 중에 그 은평 정책연구소를 만들겠다, 또 의견을 받아서 정책연구소 속에서 많은 것을 녹아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거의 5만 목소리 이외에는 거의 협약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서로가 이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협약을 하면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를 그런 구조보다는 그 정책연구소 내에 넣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그곳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내고 또한 은평 구민들을 위한 또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신 분들 다양한 분들께 다 각각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주시는 말씀 또 최저임금제 부분이라던가 최저임금제 또 생활임금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무겁게 받고 제가 앞으로 구청장이 되면 잘 그 연구소 속에서 잘 녹여내도록 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은평 정책연구소 만들어서 해결해 네.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미영 후보님 질문 있으시면. 홍인정 후보님은 그 은평의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실상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를 제가 4년을 했어요. 그리고 도시관리위원장도 하고 하면서 은평의 여러 가지 이제 먹거리를 만드는 것들을 그동안 많은 계획을 했고 함께 하고 있고 지금도 2030 플랜 속에 많은 것들을 지금 담고 그게 실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 속에서 우리 그 홍희정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지금 은평구의 지역 활성화 방안, 아까 그 돈을 만드는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생활권 계획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현재. 네. 근데 이런 계획 속에서 일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의 계획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전 구청장님을 이틀 전에 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진하셨던 우리 은평에 대한 그림,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해 들었고요. 물론 본인이 잘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냈다. 불강청부터 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완으로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 혁신파크 문제와 수생역 부분을 가장 크게 지적하셨고요. 어렵겠지만 은평 세기를 새로 뚫어야 된다. 그것이 은평의 마지막 남은 어쩌면 도시의 그림의 완성의 마지막 남은 게 아닐까.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계획이 잡혀 있고 진행 중이고 또 추진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아마도 혁신파크의 신문화예술 복합단지를 하겠다. 이것은 우리 은평구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정치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수색 부분도 한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정치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은 행정만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또는 국회의원들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저희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인 환경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구현해낼 때는 구민을 얻고 구청장이 앞장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야당 후보가 모든 걸 다 걸고 원신의 힘을 다 걸고 하지 않을까 강하게 주장해 봅니다. 네. 근데 거기 그 수색 역세권 개발이 한전과 연결된 건 아니고 아니. 한전은 옥내화하고 있고 지금 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옥내화는 진행을 하고 있고 수색 역세권 개발은 앞으로 지금 우리가 남북 문제가 잘 풀릴수록 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색 역세권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지금 우리 상암군과 더불어서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 의원이 15년 동안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수색 역세권 개발입니다. 이게 결실이 맺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그렇죠. 이런 토론에서 날카롭게 하면 듣는 분이나 보시는 분은 재미가 있지만 예, 잘해 오셨고 또 수색 출신이시고 수색에서 시의원 하셨기 때문에 구청장이 되신다면 더 잘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토론이 생생하게 상호 토론이 좀 많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우리 지역이 주민들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토론 문화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두 분도 오늘 참석 못하셨지만 이익주 후보님 세 분 중에서 어느 분이 구청장이 되시더라도 지역에 이런 토론 문화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후보님들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저희가 10분 늦게 시작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좀 빨리빨리 하고 청중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후보님 홍보물 이번에 보니까 네임 슬로건이 내일을 일으키는 힘. 그래서 내일이 내일, 투마로우, 기차 레일, 마이 잡, 내일. 예, 영어와 한글이 섞여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셨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을 일으킨 힘 해서 제가 슬로건을 이렇게 해서 많은 아마 명함들을 받으셨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또 마이잡 투마로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날 판문점 우리 선언을 통해서 남북 문제가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죠. 남북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서북부에 위치하는 은평은 굉장히 지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 도시관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서부권 사업과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은평 수색 역세권 개발 때문에 그 과를 만들어서 그걸 추진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속에서 은평이 지금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은평이 지금 우리 통일로가 있죠. 통일로 속에 그 양천리라고 있죠. 양천리는 우리 통일의 상징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부산으로 천리, 의주로 천리라는 의미인데 이게 녹본동 옛 지명입니다. 실상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지명 속에서 은평을 문화 상상의 기지로 만들겠다. 또한 지금 건설 중인 카톨릭 병원이 앞으로는 남북 화해 시대의 거점 의료 단지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한 아까 혁신파크 계속 말씀하셨는데 혁신파크를 통일을 위한 문화 상상 기지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지금 속안에는 많은 젊은 청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게 지역 사회와 네트워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네트워크화 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자리를 만드는 일들입니다. 도심공원이나 공공시설을 통해서 이 부분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고 또 밖으로는 통일로 또 내일을 말하는 거고 은평에 일자리를 만드는 일들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제 평화 시대에 은평이 중심주로 부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아마 염두에 두고 공약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중앙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치구 우리 돈도 없는 자치구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물론 모든 것들이 중앙 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수색 역세권 개발을 기초부터 구의원, 시의원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색 역세권 개발이 이 수색이 경의선 연결지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전진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중앙 정부에서만 하는 역할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또 서울시와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지 그거를 중앙정부에서만 해갖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은평 구민과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홍인정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평복지특별구를 만들겠다. 이게 지금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공약에 보면은 100% 공공 어린이집 추진, 100% 공공 실버타운 추진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이게 자유한국당의
공약이 맞나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공약을 만들게 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00% 안심복지, 제가 명명을 한 건 100% 안심복지, 은평 복지 특별구라는 거를요. 요번에 쓴 건 아니고 제가 19대 국회의원 예비선거 현수막에 제 슬로건이었었습니다. 제가 모두의 정견 발표할 때 은평에 대한 제가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은평은 최하위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소박한 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드려야 할 어르신과 장애인과 소외계층이 좀 더 많은 구입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행정을 펼칠까 하다가 우리 아이는 은평에서 나서 키우고 교육시킬 때 100%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은 100% 안심할 수 있는 공공보육을 확립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또 하나가 저도 70 중반이 되는 노모를 모시고 있지만 제 세대는 아마 자기 자녀하고 같이 노후를 보내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경제와 건강이거든요. 그러면 내 노후는 누가 보장해 줄까, 도와줄까 했을 때 공공 실버타운을 자치구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매칭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상징적으로 100% 공공 실버타운, 공공의료 대책, 또 공공복지 대책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공공 실버타운이 끌리는데요. 저도 아이가 있지만 이 아이들이 뭐 저의 노후를 어떻게 해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홍 후보님의 공공 실버타운이 정말 매력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짜 빌공짜 공약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추가로 답변 드리면 사실 저희가 노령연금 받고 계십니다. 기초연금 받고 계시고요. 또 본인이 자기 여건에 맞게 젊었을 때부터 연금 부으신 게 있으면 아마 연금 받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동창회 언제 하냐면요. 아이들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그 계층의 벽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젊었을 때는 친구도 동창도 잘 만나지 않지만 언제 풀리냐면 노후가 되시면 자네 젊었을 때 잘 나갔었지. 나도 한때 잘 나갔네. 근데 지금은 좀 어려워. 20만 원 내가 연금 낼게. 우리 구비 12 국비로 20만 원 보조하면 40만 원의 공공 실버타운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만들려고 합니다. 나는 좀 여유가 돼. 100만 원 부을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매칭으로 100만 원 더 지원받아서 거기에 맞는 실버타운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잘 읽었던 소설 중에 하나가 창문 너머 도망간 100세 노인에 보면 100세를 요양원에서 맞고 싶지 않다 해서 주인공이 도망가거든요. 그것처럼 땡 하니까 진짜 사고가 뭐네요. 말이 먹고 거기에 맞는 실버타운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청중 질문을 좀 받을 건데요. 지금 이제 사전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저희가 시간 되는 데까지 이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님들께 제목만 좀 알려드릴게요. 예, 지역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떤 것들이 들어왔냐면은 요양보호사 협회에서도 질문을 주셨고 마을 네트워크 거점 공간 마련 아동 청소년 정책에 어떤 생각이 궁금한 건지 생각이 궁금하다 노인복지 주민자치 방향 서울형 혁신교육 사업 등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처음 질문을 지금 해주실 분이 네 그럼 마이크 주시면 직접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겠어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그 질문지를 예. 처음 질문이 지금 요양보호사 네네 협회에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요양보호사 협회장 유희숙입니다. 이렇게 귀한 토론회 장을 만들어주신 후보님들과 또 이거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요양보호사 수가요. 17년 12월 기준으로
그 자격 취득자는 그 11,739명이고요. 또 현장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그 3,672명입니다. 그 중에 그 제가 방문 요양보호사는 전체의 90%를 차지할 만큼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그 서울시는 201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 강동구, 노원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아직 없는데요. 그 요양보호사 그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실 건지요. 또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10년이면 그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요. 그 장기 요양이 그 시작한 지 10년 차인데 그 여전히 그 요양보호사는 그 처우가 열악합니다. 그 참고로 그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그 노원구와 강동구는 올해 그 2천만 원 그 예산을 배정하고 또 그 요양 실태 조사를 할 예정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님께 다 질문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김미경 후보님. 네. 네. 우리 요양보호사 협회에서도 저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제가 그때도 듣고 이제 무겁게 받는다 말씀드렸고, 저 스스로도 사회복지사이기도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때는 정말 제가 실제로 의원일 때 제가 땄는데요. 그때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를 실제로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의원이라고 하지 않고 가서 체험을 하고 하면서 땄는데, 그때 그분들의 너무너무 힘든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 허리, 다리, 그러니까 허리하고 손목 이런 데는 다 파스였어요. 이런 모습을 저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책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다 받아서 정책연구소 안에서 그걸 녹여내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그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건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의료사회사운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출마할지 모르고 강의를 시작해가지고요. 선거운동하고 지금 5시 반에 강의하러 가야 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나 우리 요양보호사나 그 수혜를 시행하는 분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처우가 나쁘면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정책을 행정을 행할 때는 주체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피주체자, 수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요양보호사나 특정 직종을 딱 대상으로 해서 무슨 조례를 만들게요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과 같이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을 아울러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우선적으로 처우 개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박지득 선생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질문을 좀 듣기 위해서 후보님들 답변을 지금은 2분으로 좀 제한을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저 은평구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당사자 조직인 은평 사회혁신 기업 네트워크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지등입니다. 사회경제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경제 분야와 관련돼서 제 김미경 후보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공약 중에 은평에서의 선순환 경제 구조의 구축이라고 하는 공약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고 또 자영업자의 몰락, 또 골목경제 피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의 집중화 또 대기업의 골목경제 침투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는 좋은데 중요한 건 구체적 세부 실천 방안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세부 방안이나 정책 일단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부분 우리 은평이 앞으로 저는 나가야 될 방향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 본선 공약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거를 지금 토대로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자리를 통해서 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일자리 구조가. 그런데 지금 각각의 이제 홍대나 이대를 얘기를 들면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로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이 갑자기 임대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르면서 이 부분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서 그 일대가 상권이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그런 구조가 많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약을 통해서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일자리도 같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되는 구조로 해서 저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저는 이제 본선 공약을 지금 다 두고 있어서 본선 공약 속에서 같이 녹여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아동 청소년 얘기가 저희가 많이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정책이나 생각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어느 분이신가요? 네네, 앞으로 나와서 빨리 뛰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 혁신교육지원단에서 일하고 있는 강희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후보님들께서 되게 복지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정책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은평구는 서울시에서 손꼽힐 정도로 학령기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학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여쭙고 싶고 또 하나만 살짝 덧붙이자면 아까 민간 협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에 관련해서 은평구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두 후보님께 다 여쭤보는 네, 거. 네. 홍인정 후보님 먼저. 아동 청소년 정책은 우리 은평구가 우수구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숟가락 하나만 더 얹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외동이 엄마입니다. 지금 고3이에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낸 이유가 초등학교 때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일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를 등교시킬 때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하교할 때 엄마가 데려오지 않으면 요즘에 말하는 도우미를 구해야 했어요. 하교를 위한. 학원을 또 데려다 주는 셔틀 도우미를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에 은평구에서 셔틀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제 공약입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 또 여성이 일해야 된다라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은평구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아서 공립학교에 맞는 스쿨버스 제공해서 아이도 안심하고 등하교하고 일하는 엄마 아빠도 안전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혁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네.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서울형 뭐뭐뭐, 은평형 뭐뭐뭐 그런 특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는데 질문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은평구의 여성 친화 도시 관련해서 저도 예, 예. 답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시계 보면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아동 청소년 문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출산율까지 다 연계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우리 은평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청소년들의 갈 곳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에서 주중에는 공공에서 아이들이 케어를 하고 주말 정도 하루 정도는 아이들이 뛰어놀 곳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정말 아이들이 뛰어놀 곳이 없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가는 곳은 지금 학원밖에 없어요. 친구들도 없죠. 학원 친구들이 다 전 친구들이죠.
저는 아이들의 공간, 아이들의 뛰어놀 공간을 좀 마련해 줘야 되고 그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혁신지구 부분은 정말 그 교육은 지금 우리가 잘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함께 앞으로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시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쉬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중에는 그래서 그런 곳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이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노노케어 있죠. 이제 노노케어도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하기도 하고 또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잠깐 맡길 곳이 필요한데 맡길 곳이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그런 유휴 공간을 통해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엄마들이 마음껏 아이들 맡기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설들을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여성 및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 질문해 주신 분 어느 분이세요? 네, 네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이제 두 후보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여성 후보님들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여성 구청장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인평구는 2016년에 여성 친화 도시가 됐고 구청장이 되시자마자 7월 첫째 주가 양성평등 주간으로 행사를 치르는 주간이 돼요. 그만큼 은평구 안에 여성 인구도 되게 많고 51%가 넘잖아요. 인구도 많고 한데 우리 두 후보님들은 그 여성 정책 중에 내가 내놓는 공약 중에 대표적인 공약이 뭐가 있고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 정책 관련 공약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미경 후보님. 네. 안전한 은평구를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퇴근길에 굉장히 CCTV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젊은 우리 그 여성들이 퇴근할 때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 퇴근할 때 무섭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런 여성이 안전한 은평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그 퇴근길에 같이 하는 도우미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안심기가 맞아 도우미. 안심기가 도우미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조금 더 저는 그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인정 후보님. 제가 성인지 의식이 조금 부족해서인지 저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뭐를 고민했냐면 제가 하는 역할 처음에 청년이었을 때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진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청년 일자리 정책이 곧 여성 정책이 아닐까.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어보니 우리 아이를 어떻게 안전하고 교육이 잘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에 대한 정책이 저는 여성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부모를 어떻게 모실까. 내 가족을 어떻게 케어할까가 또 여성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은 가족 안에서는 중심 역할이고 사회적인 역할이 또 있는 거고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꼽는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이나 성 문제에 대해서 성평등에 대해서 노출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죠. 국민 전체가 안전한 계획 속에서 정책 속에서 포함이 되어야 된다. 김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심기각길 도움이라든지 CCTV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왜 SOS 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작은 단위에서 여성 친화도시 또 여성 정책관 있는 또 강북에선 최초로 여성 구청장 나온 구답게 실현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센터 위상 높이는 방안 질문해 주신 분 어느 분이신가요? 네, 그 마이크를 좀 이동. 네.
지금 저는 다손이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에서 일하는 박성준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인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지금 두 후보님 모두 말씀 들어보면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은평이 다른 곳에 비해서 인권에 대한 것들이 앞서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려면 인권센터의 위상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제 위상이 높아지고 어떤 식으로 인권 정책을 펴 나가실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 답변 순서가 홍인정 후보님이시죠? 네. 인권 네트워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인권센터에 대한 평가는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조금 더 확실한 위상을 갖춰서 구청에 대한 인권 의식이나 인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청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역할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여성구청장의 남성분들이 오늘은 많이 계시는데 남성분들이 들으시면은 뭐 차별적인 발언은 아니고요. 여성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을 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뭔가를 해주신다면 검토해서 그 검토 또한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경 후보님. 인권은 저는 누구나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조금 이제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다양한 여성 또 사회적 약자 많은 분들이 인권이 있는데요. 이런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이제 은평구에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 인권 정책이 이제 앞서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지직 선생님께서 사회적 경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유 경제도 이제 공유 경제가 그런 뜻이겠죠.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만약에 휠체어를 지금 타시고 계신데 휠체어 같은 경우에도 같이 공유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모든 것들이 함께하고 본인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같은 인권 존중 쪽에 같이 속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 한 분 한 분이 존중받아지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시간 반 토론을 했는데요. 많은 주제들이 나왔지만 좀 더 세밀하고 깊숙한 토론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분야별 토론회가 계속 이어져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두 후보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김미경 후보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발언 여기서 네. 그럼 홍인정 후보님 먼저. 네. 네. 원래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네. 모두 발언을 먼저 하셔서 저는 마무리 발언을 제가 네네. 그냥 저는 왔다 갔다 해서 야당이 용감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이제 공보물을 보내드렸습니다. 공보물을 보내드렸는데 그 안에 보면 첫 페이지에 어떤 글을 올려야 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빨간색 자유한국당은 밉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홍씨 때문에 손해본다는 얘기 많이 드렸어요. 저희 대표님이 제가 24시간 뛰면 10시간은 까먹으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은평이 바뀌긴 바뀌어야 해. 이 말씀은 하십니다. 변화가 필요하긴 해. 왜냐하면 국회의원 2분, 구청장 1분, 시의원 4분 특정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선택을 받으신 건 선택을 받으신 만큼 잘하셔서 받으셨겠죠. 그런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벗기고 8년이면 능력을 보이실 만큼 보였거든요. 이제 새로운 사람에게 또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견제도 되고 긴장도 되고 그 속에서 은평 발전 더 한 단계 더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홍인정이요,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오직 은평 발전만 바라보고 은평 발전 2배로 같이 높이고 은평 행복 2배로 키워서 잘 뽑았다, 잘했다, 다음에 또 뽑아줄까?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더 낮게,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뛰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 발언 김미경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은평 시민신문 관계자분들과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은평의 현안 문제 또 은평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선거 때마다 많은 후보들이 그 공약을 제시하죠. 전 공약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누군가는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나라 전체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공약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런 고정관념에서 전 벗어나서 공약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함께 실행하고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주민을 생각하는 주민청원제도와 은평정책연구소입니다. 남북 화해 시대에 더 나아가 통일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은평은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도약해야 합니다. 은평의 도약을 위해선 도시계획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성 최초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으로 천만 서울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감독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의 문화를 전목하였습니다. 은평구는 통일로 양천리, 경의선, 수색역 그리고 수많은 문학인 등 통일을 상징하는 문화 콘텐츠의 보고의 산실입니다. 은평은 이제 문화를 성장 동력으로 별판 삼아 남북 화해 시대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통일시대 거점 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함께했던 저 김미경, 주민과 함께 은평의 도약을 꼭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는 은평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이야기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아져서 후보님들께 전해지고 우리 생활에 반영되길 희망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임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님, 자유한국당 홍인정 후보님 감사드리고요. 함께 응원하며 토론을 지켜봐주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두 후보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